798번입니다. 자, 이 798번에서 800번까지는요, 또 아래에 있는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연립부등식은 좀 해가 특별하게 가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798번을 한번 보세요. 798번은 뭐 부등식을 풀 것도 없죠. 그냥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2가 바로 왼쪽이 되고 1이 오른쪽이 되겠죠.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 꼴이 있으니까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자, 빵구뽕에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식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이 부분에 공통 부분이 있나요? 저 선이 두 개씩 만나는 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798번은 바로 정답이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799번은요.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와 자, x-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를 이용하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4 하나밖에 없잖아요. 4 하나밖에 없는데 위의 식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새카맣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식은 바로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층으로 만들어주면서 여기도 새까맣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을 찾는데 x가 4보다 적은 쪽이나 4보다 큰 쪽은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4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1층에도 4는 포함이 되고 2층에도 4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99번은 부등식이지만 바로 해가 바로 x 이꼴 4라고 이렇게 방정식처럼 4 하나의 해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4라는 숫자는 위의 식과 아래 식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연립부등식을 본다면 바로 x 이꼴 4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인데 한쪽이 뭐가 만약 든다면 이렇게 빵구뽕이 된다면 빵구뽕이 된다면 4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이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는 4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4가 아래 식에는 4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통으로 4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799번도 바로 정답이 해가 없다가 되는데 자, 여기에 바로 무엇이 들어가니까, 이 꼴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새까매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를 갖는 것은 4 하나밖에 없다. 딱 부등식이지만 이렇게 근이 딱 한 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800번입니다. 자, 위의 식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고, 자, 아래의 식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약분해 보내면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구봉의 왼쪽으로 가면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방구봉의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3도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모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때는 공통인 해가 있다, 없다. 공통인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따라서 800번의 정답은 바로 무엇이 된다? 해가 없다가 바로 800번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801번입니다. 자, 7만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4x가 바로 얼마보다 마이너스 7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죠? 양변을 4로 나누면, 자,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되니까 3x가 될 것이고, 자,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마이너스 9가 되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수는 마이너스 3밖에 없죠.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새까맣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은 유일하게 x 이퀄 3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따라서 801번의 정답은 바로 무엇이 된다? 딱 부등식인데 해가 마이너스 3 딱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802번입니다. 자, 위의 식은 x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영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자, 아래 식은 일단 전개해주면 3x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자, 5x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3x가 이항해 볼까요? 마이너스 3x면 2x가 되는데,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에 적었으니까 부등호는 x쪽으로 크다가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8이 양하면 플러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는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더 작고 마이너스 2가 더 크니까 오른쪽에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색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식이 두 개인데 공통 부분선 두 개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802번의 정답은 바로 해가 없다. 이렇게 해가 없다 또는 해는 없다. 이렇게 동일하겠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03번인데요. 분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양변을 두 배 친 다음에 해볼게요. x 플러스 4고 양변을 두 배 했을 때 부동고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변이 두 배 해주면 6x 마이너스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바로 x가 이항하면 5x가 되고 부동호 방향은 x 쪽으로 크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6이 이항하면 플러스 26이 되어서 얼마가 됐다? 30이 되겠네요. 양변을 5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래식을 계산해 보면 이번에는 x를 이항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플러스 1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3분의 18은 바로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6 하나의 숫자만 존재하면서 첫 번째 식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새까매면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자, 아래 식은 6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6에다 빵구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바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부분의 공통 부분이 있습니까? 자, 6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데는 공통이 없고, 6을 보니까 한쪽에는 6이 들어가는데 한쪽에는 6이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므로 바로 803번의 정답은 해가 없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좀 특이한 경우에들은 항상 수직선을 그려서 체크해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부등식에 바로 해를 구할 때는 수직선을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04번입니다. 자, 좌변, 중변, 우변이 있는데 이 x의 미지수가 어디에만 바로 중변에만 있죠. 이럴 때는 굳이 연립부등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먼저 3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요. 상수항부터 없애주면 됩니다. 이 플러스 2를 없애기 위해서 자, 좌변도 2를 빼주고 우변도 2를 빼주고 자, 중변도 2를 빼주고 우변도 2를 빼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부동호 방향은 자, 더하거나 뺄 때는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좌변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우변은 3x가 되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사라져서 3x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된다?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바로 뭐 x의 범위를 알아야 되니까 x의 범위를 알려면 3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러면 좌변, 중변, 우변을 모두 다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3, 3이 약분되어서 x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좌변은 얼마가 된다? 우변은 3분의 2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는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변에만 x가 있을 때는요, x의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3을 먼저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상수를 없애주고 그리고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5번도 마찬가지로 이 5를 먼저 5가 상수니까 맞죠? 상수한 5를 먼저 없애주기 위해서 자, 좌변에도 5를 빼고 중변에도 5를 빼고 우변에도 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4가 되죠. 5는 없어졌고요. 중변이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이제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 중변, 우변을 모두 다 마이너스 2로 무엇하면 되겠다?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4니까 7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x니까 x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이 되죠. 그런데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2로 나누었기 때문에 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따라서 부도 방향을 모두 다 바꾸어 주면 되고 이 꼴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따라서 이 꼴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표현한다면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06번입니다. 자, 좌변, 중변, 우변에 있는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바로 연립부등식이거든요.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 4x-1을 기준으로 이 앞쪽과 부등식 하나 풀고 뒤에 있는 것과 부등식을 하나 풀어주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즉 5x-3이 4x-1보다 작은 이 부등식 하나 풀어주고요. 4x-1이 누구보다 7x 플러스 5보다 작은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이 바로 1번과 2번에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등식을 풀 때 굳이 이렇게 식을 바꾸어서 이렇게 두 식으로 표현해서 풀 필요가 없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 식 한번 풀고 이 식 한번 풀고 또 무슨 식? 이 식 한번 풀어줘서 두 개의 연립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연립부등식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왼쪽과 좌변과 중변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4x가 이항하면 바로 마이너스 4x가 되어서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2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변과 우변을 풀어줄 때, 자, 7x가 이항해도 되고 4x가 이항해도 되겠습니다. 7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7x가 되니까 마이너스 3x로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돼서 6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줄 때 부동 방향만 바꾸어 주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수직선상에 여러분들이 나타내서 식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2고 큰 숫자가 2가 되니까 2보다 작죠? 첫 번째 식이 2보다 작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서 자, 공통 부분은 두 손을 만나는 곳이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부등식의 바로 해가 바로 3번인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자, 이 식만 봐도 굳이 이 수직선 정도는 안 그려도 바로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나중에는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07번입니다. 자, 좌변, 중변, 우변이 있으니까 우리는 좌변과 중변을 하나 풀어주고, 맞죠? 그리고 어떻게 중변과 우변을 하나 풀어줘서 바로 공통 부분을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좌변과 중변을 풀어버리면 2x가 이항하면 그대로 x가 되면서 플러스 1이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중변과 우변을 풀어보면 자 2x가 얼마보다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따라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양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동호는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과 누가 필요합니까? 4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4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또 작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도 작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럼 두 식의 공통 부분이 여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817번의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좌변과 중변을 하나 풀어주고, 맞나요? 자, 중변과 우변을 풀어줘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좌변과 중변을 풀어보면 3x가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5가 되겠네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변과 우변을 풀 때는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어서 2x가 되고 플러스 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 마이너스 5 하나와 2 하나를 나타내면 되겠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고 두 번째는 2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공통 부분이 바로 여기가 바로 공통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라고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죠? 2입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09번부터는 바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점 시간에 이 절대값을 이용한 부등식 풀이를 많이 공부했죠. 기본적으로는 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값, 즉 7x를 0으로 만드는 값 x가 얼마죠?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 1분단, 2분단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 게 기억이 나죠. 그죠?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풀 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바로 그렇게 나누어서 분류해줘서 푸는 게 맞는데, 자, 이런 절대값은 유명한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값 x가 어떤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우리가 사이 범위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절대값을 벗겨주면 이 7x는 누구보다 2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21의 절대값과 같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21분의 2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다 양변을 7로 나누면 되니까 7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7로 나누면 x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7분의 21이 되어서 바로 이 809번의 정답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이렇게 절대값 속의 한 덩어리인데 x 앞에 이렇게 7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절대값 a 곱하기 b는요.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이렇게 곱하기는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기도 분리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분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 즉 예를 들어서 자, 절대값 a분의 b는요. 어떻게?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요? 절대값 7과 절대값 x로 분리할 수 있죠. 근데 절대값 7이 무엇입니까? 7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7 절대값 x가 21이 되니까 7로 나누어 버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이 범위가 되니까, 자, 절대값 이 x가 3이 되는 것과 3의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된다는 것, 이렇게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절대값으로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절대값이건 이렇게 바로 절대값 풀이로 가도 되겠지만,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바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무엇으로 생각해도 된다? 바로 함수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함수로 생각한다는 말은 좌변에 y를 붙여주고 우변에 y를 붙여줘서, 자, 이 y꼴 절대값 7x 그래프가 y꼴 21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그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y꼴 절대값 7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절대값 x의 그래프, 저 y꼴 절대값 x의 그래프는 y꼴 바로 x제곱의 그래프 형태와 비슷하다 그랬죠. x제곱은 꼭지점이 0,0이므로써 아래로 볼록인데, y꼴 절대값 x는 바로 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바로 x 꼴 0에서 꺾인다 그랬죠. 그 꺾이는 점을 무엇이라 꼭지점으로 말한다면 똑같은 구조가 되면서, 단 x제곱은 바로 곡선으로, 바로 절대값 x는 직선으로 바로 로버트 태권 부위 형태로 그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얼마죠? 0이 되니까 이 0을 기준으로, 맞죠? x에다가 0을 넣으면 y가 0이 되니까 이 그래프의 꺾이는 점은 바로 0,0, 즉 꼭지점이 0,0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절대값의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로버트 태권 부위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y 이퀄 절대값 7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y 이퀄 7x라고 보면 되고,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다른 거 나오겠죠. 따라서 y 이퀄 마이너스 7x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두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그리면 되겠다? y꼴 21을 그려주면 되죠. y꼴 21은 어떻습니까? 바로 x축과 평행한 이런 그래프가 바로 y꼴 21의 그래프가 되는 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y 꼴 21의 그래프보다 어떻게 되나 작다고 했은 게 아래쪽에 있고 또는 같으니까 같은 데까지가 되니까 같다는 말은 바로 교점이 되겠죠. 이 교점이 되면서 자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바로 어떤 선이 돼야 됩니까? 이 y꼴 21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절대값 그래프, 이 그래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요 부분에 바로 누구를 찾아주면 되겠다? 바로 x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x 값에서 바로 이 x까지 값까지가 바로 이 절대값 그래프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교점의 x좌표는 두 그래프를 무엇해주면 된다? 연립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7x와 21을 연립하면 x가 바로 무엇이 된다?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7x와 y 꼴 21을 연립해주면 x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범위의 x 값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절대값, 간단한 절대값은 굳이 그래프까지 안 그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대값은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8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자, 절대값. 자, 여기서 절대값 a-b와 절대값 b-a는 값이 어떻겠습니까? 5 빼기 3의 절대값이나 3 빼기 5의 절대값은 항상 같겠죠. 그래서 절대값 속에 a-b는 b-a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바로 절대값 x-5가 4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x를 x-5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대수적으로 풀 때는 절대값을 벗겨주면 이 x-5는 얼마보다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없애주려면 모두 다 좌변과 중변과 우변에다 각각 5를 더해주면 되게 돼요. 따라서 좌변은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이 되고 중변은 x가 되겠죠. 자, 우변은 4 더하기 5가 되어서 9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810분에 바로 이 x의 바로 부등식을 플러스 x의 해는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무엇으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좌변을 y꼴 절대값 x-5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우변은 y꼴 4를 그려서 이 절대값 그래프가 y꼴 4라는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의 x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은 어디에서 꺾이겠습니까?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5에서 꺾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5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양수값을 가지니까 이 전체 그래프는 y꼴 절대값 x-5의 그래프이지만 5보다 큰 이쪽 그래프는 바로 y꼴 바로 x-5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5보다 작은 이쪽 그래프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x-5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그래프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와 y 꼴 4는 바로 상수 함수가 되겠죠. 자, x축보다는 y꼴 4가 위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 바로 y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y꼴 4라면 자, 절대값의 그래프가 바로 누구보다 y꼴 4보다 어떻게 되어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바로 무엇을 찾아주면 된다? 자, x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빵구뽕이 되어야 되고 여기도 빵구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 파란 부분에 바로 x값의 범위니까 바로 작은 값이 여기가 될 것이고 큰 값이 여기가 되겠죠. 그 말은 비록 여기가 빵구 뻥이 있지만 바로 이 직선 y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y 4의 연립을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4가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결론적으로 x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세모는 사실 찾아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절대값 기울기 1일 때 이 절대값은요, 이 5를 기준으로 꺾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뭐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1과 5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도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에다가 4를 더해주면 9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 y꼴 x 마이너스 5와 y꼴 4바의 교점이니까 y꼴 4와 연립을 해주면 그대로 x가 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값 그래프는 이 꺾이는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뭐가 된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3이고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가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다. 즉 y x 제곱의 그래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범위가 바로 요 범위가 되니까 x는 얼마보다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고 바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도 충분히 값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5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요.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작을 때는 사이 범위라 했죠. 자, 클 때는 가의 범위가 된다고 그랬죠. 가의 범위. 그 말은 자, 5와 마이너스 5. 저 하나는 21이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21이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는 5고 하나는 절대값이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5니까 바로 이 3x 마이너스 2라는 놈이 자 작은 값보다는 더 적거나 같고 더 작거나 같고 자 또는 3x 마이너스 2가 자 큰 값 5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 값이 바로 이 절대값을 풀어준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풀어보면 자 이항하면 3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3으로 나누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자 3x가 마이너스 2가 이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7이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누어주면 자 x는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였을 때 이 절대값 그래프는 꺾이는 지점이 어디다?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x-2가 0이니까 x는 바로 3분의 2가 되겠죠. 즉 이 꺾이는 점이 바로 3분의 2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그래프가 꺾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은 얘가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바로 오른쪽 그래프는 y 이퀄 3x-2가 되고요. 왼쪽 이 직선은 무엇인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합친 것이 바로 절대값 그래프고 각각의 그래프는 이렇게 또한 분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값 그래프가 누구보다 y꼴 5, y꼴 5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 y꼴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이야기하겠네요. y꼴 5가 여기니까 y꼴 5보다 더 크거나 같은 쪽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절대값 그래프의 y값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여기는 이 꼴이 있으니까 여기도 새카맣고 여기도 뭐하다? 새카맣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이 값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 값보다는 뭐하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얼마가 되나? y 꼴 5와 같은 바로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x가 이하하면 바로 3이 되어서 x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얘가 5가 되는 걸 실질적으로 풀어줘도 되겠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간격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길이가 바로 3분의 5가 되겠죠. 길이를 찾을 때는 3분의 2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돼요. 그럼 1은 3분의 3이니까 바로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3분의 5니까 이 길이도 3분의 5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3분의 2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5만큼 가면 요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얘를 풀어봐도 3x가 얼마가 되어서 이하하면 7이 되니까 x 값이 3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바로 이 부분이 되니까 바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바로 3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부등식,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 간단한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사이 범위와 가의 범위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면 되겠지만, 자, 이제 812번을 보면요. 사실 야를 대수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절대값이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하나와 이 부분 하나의 공통 범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부분의 공통 범위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바로 적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절대값이 없는 4x 플러스 1이 4x 플러스 1이 절대값 없이 바로 6보다는 작고 1보다 작은 경우 하나를 생각해주고 그리고는 4x 플러스 1이 절대값을 뭡니까? 절대값은 갖고 부가 반대로 생각해 주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풀면 자, 양변을 모두 다 1을 빼주면 되겠죠. 1을 빼주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4x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자, 양변을 4로 나눠 버리면 0보다 4분의 0은 0이고 자,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을 빼주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여기는 4x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서 이 자체가 바로 뭐다? 5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화기 때문에 오화의 개념은 1분당, 2분당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양수 범위에서는 이런 값을 가지고 음수 범위는 이런 값을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812번의 정답은 이 전체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준다? 절대값을 없애주는 대신에 16 그대로 적어주고 한 번은 뭐가 된다? 절대값을 없애주는 대신에 절대값을 여기에 각각 16에 붙이면 6은 마이너스 6으로 되고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그죠? 절대값은 갖고 부호반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이 부분을 하나 풀어주고 이 부분을 하나 풀어준 것에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812번 같은 거일수록 무엇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굳이 이런 경우를 모두 다 안 외워도 직접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바로 좌변 중변 우변이니까 자 좌변은 y = 1 자 중변은 y 꼴의 절대값 그래프 우변은 y = 6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꺾이는 점이죠. 즉 4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 즉 4x 플러스 1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상수 부호 반대고 x 계수 나누면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꺾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사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 콜 바로 양수로 그대로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니까 따라서 4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이고 이 그래프는 y꼴 음수가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x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자 x 이꼴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으니까 자 여기가 만약에 y 이꼴 1이면 여기가 바로 y꼴 6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y꼴 1이면 여기가 바로 y꼴 6으로 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어디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사이가 되는 거죠. 1보다는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자, 따라서 요 사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꼴이 없으니까 이 꼴은 빠져야 되니까 모두 다 빵구뻥 빵구뻥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제 요 x 좌표를 모두 다 찾아주면 어떻게 된다? 이 네모보다는 크고 세모보다는 작을 것이고 이 동그라미보다는 크고 이 하트 값보다는 작은 범위가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얘가 만약에 6이라면 요 그래프와 y 꼴 6과의 교점이니까 4x가 바로 5가 되니까 x는 여기가 바로 하트가 바로 4분의 5가 되겠죠. 이번에는 y 꼴 1을 생각한다면 이 4x 플러스 1이 무엇이 되면 된다?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4x가 바로 0이고 그 교점에 바로 x 좌표는 4분의 0이 되어서 이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 바로 꺾이는 점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물론 얘를 한 번은 누구와 같게 6과 같게 한 번은 누구와 같게 1과 같게 풀어줘도 됩니다. 1과 같다는 x값을 직접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도 처리해도 되겠죠. 자,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x값을 구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6일 때는 마이너스 4x가 바로 이항하면 바로 7이 되어서 x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는 거죠. 즉, 이 네모값이 바로 마이너스 4분의 7이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분의 7과 이 4분의 5의 중점이 바로 누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더해 보세요. 두 개를 더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2의 반이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제 1이라고 생각하고 x값, 바로 교점의 x좌표 찾아주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이 일어나면 1이 돼서 2가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세모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요 범위 또는 요 범위로 두 가지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또는 이쪽 오른쪽은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4분의 5보다 작다는 그래프로 해석해도 바로 어떻습니까? 대수적으로 푼 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대수적으로도 풀고, 자, 시간을 투자하여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어줬습니다. 두 방법 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절대값 그래프로 바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도 바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쉽게 처리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809, 810, 811처럼 간단한 절대값 그래프가 한 개 있는 것은 바로 사이 범위와 가의 범위로 빠르게 풀 수가 있지만 좀 복잡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 주는 게 부등식을 푸는 바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13번입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벗겨주는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벗긴다는 말은 절대값 속을 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절대값을 벗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 했는 거 공부 기억나죠? 자, 이 절대값은요,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절대값은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4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은 쪽과 큰 쪽으로 나누어 주고 4를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는 한꺼번에 처리를 하여서 마이너스 1과 4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즉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눈 걸 우리 수업 시간에 1분단, 2분단, 3분단 처리한다. 그래서 모두 다 이것은 교집합을 취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합쳐져야 된다. 맞죠? 그죠? 합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럴 때 이 꼴은 어디에 붙여주면 된다? 바로 아무 데나 붙여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x가 바로 큰 쪽에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마이너스 보다 큰 쪽, 4를 기준으로 나누면 작은 쪽과 큰 쪽이 되니까 이 꼴은 x가 큰 쪽을 보통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4보다 큰 쪽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바로 1번 풀이가 되겠습니다. x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적은 쪽, 그리고 2번 풀이는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 바로 4 사이를 풀어주면 되고, 자, 세 번째, 3분단이 되겠나요? 3분단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절대값을 벗겨서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이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음수가 되죠. 이 절대값도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되니까 모두 다 무엇을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 절대값 속을 탈출해야 되겠죠. 자,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을 탈출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결합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3보다 작은 바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가 되니까 0x로 표현해 달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 항은 플러스 5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에다가 x 값을 곱하면 항상 이 값은 무엇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0은 항상 5보다 작잖아요. 자, 따라서 x는 무엇이 된다?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런데 1분단을 풀었을 때의 바로 1분단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x는 모든 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 1분단을 처리한 것은 바로 해가 무엇이 된다? 모든 실수라고 하면 X에 정말로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따라서 1분단의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1번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2분단을 처리하면 마이너스 1과 4 사이니까 우리 그냥 대충 X를 0 하나 잡아볼까요? 0을 잡아보면 앞에는 양수고 뒤에는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앞에 부분은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이 나오고 뒤에 부분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따라서 플러스가 되어서 얘가 바로 x 마이너스 4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와 x를 더하면 2x가 되고 1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범위는 2로 나누어 주면 부도 방향은 바뀌지 않고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서 바로 x가 3보다 작은 범위를 취득해야 되니까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범위 속에서 3보다 작은 범위를 의미하니까 자, 숫자는 마이너스 1과 3과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이 범위 안에서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당하는 곳은 이 범위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분단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3보다는 작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3분단 바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생각하는 거죠.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x 플러스 1도 양수고 x 마이너스 4도 양수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대로 양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1에다가 자, 양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마이너스는 원래 뺄셈의 마이너스죠. x 마이너스 4도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얘가 3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는 0x가 되고요. 1 마이너 플러스 4가 되니까 5가 되죠.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0이 되니까 0은 마이너스 2보다 작나요? 0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에 있는 모든 x 값을 어디에 이 부등식의 x자리에 대입을 해도 0이 되기 때문에 0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 3분단의 답은 바로 자,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해가 하나도 존재를 안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바로 답이 해가 없다가 바로 3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분단의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분단의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3분단의 바로 해는 x는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분단, 2분단, 3분단에 바로 우리 무슨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오화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되니까 모든 해를 다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추가되면서 3보다 작다가 돼 있죠. 여기는 해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모두 다 가지고 오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나요? x가 3보다 작다가 바로 이 부등식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세 분단, 즉 분류를 세 개 해줘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대값의 부등식이 있는 문제를 무엇을 이용하면 바로 그래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생각한다고요? 이 좌변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바로 y꼴로 처리하고, 우변에 있는 상수, 바로 y꼴 3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변의 그래프인 y꼴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바로 그래프의 모든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 그래프의 x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벗겨지니까 결론적으로 어디와 어디가 경계가 된다.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과 x 이꼴 4를 기준으로 경계값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도 바로 점들의 연결이잖아요. 그죠?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Y 값들의 점들을 모두 다 연결하면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먼저 이 경계값의 바로 y값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얘가 얼마 됩니까? 0이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절대값을 취하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4를 대입하면요. x가 4일 때 앞에 부분이 5가 되고 뒤에 부분이 0이 되어서 바로 5의 값을 가지죠. 즉, 이 그래프는 4, 얼마를 바로 5를 뭐 한다? 지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마이너스 1과 4 사이 그리고 4보다 큰 쪽을 다 생각할 때 이 식은 아무리 절대값이 벗겨져도 1차식 즉 x에 대한 1차식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은 모두 다 무엇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고 4, 5를 지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바로 이 4 사이는 어떤 그래프? 이 두 점을 연결해주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4보다 큰 쪽과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적은 쪽은 얘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바로 음수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즉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로 나오고 맞죠? 자,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와 합쳐서 바로 플러스 x가 되죠. 그러면 앞에가 마이너스 x고 뒤에가 플러스 x니까 이것처럼 바로 0x가 되어 버립니다. 자, 0x가 된다는 말은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0이 된다는 말이죠.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 그래프는 무엇이 된다?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보다 큰 쪽도 어떻게 됩니까? 양수라서 그대로,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면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왔습니까? 0x가 등장했죠. 그죠? 여기서도 x가 0x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동안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로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맞나요? 아,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조금 뭔가 잘못했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8로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조금 잘못 처리했죠. 그죠? 여기가 5가 아니고 8이라는 거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값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좌변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변의 그래프는 y꼴 3이잖아요. y꼴 3이면 바로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죠. 그런데 y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플러스 5잖아요. 그죠? 플러스 5이기 때문에 y꼴 3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 바로 이 정도가 y꼴 3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 된다? y꼴 3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y꼴 3보다 뭐하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y꼴 3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어떻게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쪽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3보다 작은 범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는 무엇이 돼야 되고 빵구 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요 교점의 x 좌표를 찾아낸다면 이 그래프의 범위니까 결론적으로 x는 이 네모값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점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점을 여기 마이너스 1과 4 사이의 이 직선의 그래프와 y 3의 교점이니까 이 직선을 찾는다는 말은 물론 여기서 해 놓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과 4 사이를 이제 정확하게 y 함수식을 찾아보면 자, 이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y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서는 얘는 무엇이 됩니까?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얘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플러스가 되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그래프는 무엇이 된다? y 꼴 2x-3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찾아도 되겠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 기울기는 x 정가량분의 y 정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자 밑변의 길이는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바로 밑변의 길이는 5가 되고 자, 높이는 5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10이 되니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5분의 10이 돼서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가 2일 때 y절편만 찾아주면 되니까 4를 대입하면 5가 되고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를 이용하면 되니까 4를 대입하면 여기가 8이고 그때 y값은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모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2x-3을 자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주어진 이 바로 절대값의 식을 보고 찾아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y꼴 2x-3이 되니까 이 y꼴 3과의 바로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y꼴 3과의 교점을 찾아주려면 바로 y가 같으니까 바로 좌변이 y로 같으니까 우변 바로 2x-3이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2x는 6이 되어서 x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므로 이 위치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3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방정식을 보고 방정식이 아니라 아니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 y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y 값이 3이죠. 여기는 y 값이 5인데 여기는 y 값이 3이니까 요게 얼마가 됩니까? 바로 길이가 2가 되죠.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여서 2였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1분의 2가 되어야지 2가 되죠. 따라서 요 높이가 2가 된다는 말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길이가 1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이 좌표는 이 좌표가 4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만 왼쪽으로 가면 되죠. 따라서 3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연두색 그래프가 바로 y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y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의 x 범위는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자, 문제의 정답과 대수적으로 푼 것과 기하적으로 푼 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아니면 절대값을 벗겨서 처리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그래프로 처리하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우리 본 개념 공부할 때도 충분히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번 시간은 바로 무엇을 풀었죠? 바로 A 단계 기본 다지기를 다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유형 뽀개기죠, 그죠? 바로 B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